해류라고 하는 거는 뭐가 해류냐면 바닷물의 흐름인데 바닷물의 일정한 흐름이에요. 일정한 흐름. 자, 주로 바람에 의해서 발생을 해. 알겠니? 네, 지속적인 바람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 자, 그랬을 때, 자, 바람에 의해 발생하는데, 자, 첫 번째, 온도에 따른 해류의 분류를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한류. 한류는 수온이 낮지요. 네, 차갑다는 얘기야. 찬물에는 산소가 많이 녹아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용존 산소량이라고 하는데, 용존 산소량이 크다. 그리고 자, 여기에는 영양 염류가 많아요. 영양 염류가 많다. 물고기들 먹이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그 다음에 얘네는 또 있지. 한류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저 수온이 낮고 용존 산소량이 크고 영양 염류가 많고 염분이 낮아요. 그 다음에 얘네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흘러요. 자, 고위도는 북극이나 남극이 고위도야. 그쪽에서 적도 쪽으로 내려온단 말이야. 그 다음에 난류는 이거와 정반대예요. 수온이 높다. 녹아있는 용존 산소량이 작아요. 그 다음에 영양 염류도 적어요. 그리고 염분이 높아요. 그 다음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흘러요. 자, 이게 한류와 난류의 차이점이야. 알겠니? 네, 자, 그러면 요거 하면 또 끝나네. 자, 우리나라 근해의 해류를 한번 쭉 살펴볼 건데, 자, 우리나라 지도를 한번 그려볼 테니까 봐봐.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다고 보자.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일본이 이렇게 있죠? 자, 네, 근데 요 밑에서 있지, 잘 봐. 요 밑에서 이렇게 위로 흐르는 해류가 있어요.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가는 해류가 이게 쿠로시오 해류야. 자, 쿠로시오 해류는 남쪽에서 북으로 올라가고 있지. 네, 이게 난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지류가 이렇게 황해 쪽으로 오면 이게 황해 난류. 자, 이쪽이 열려 있어서 이렇게 흐르는 해류가 또 있거든. 근데 여기 잘 봐. 우리나라 동해 쪽으로 이렇게 올라와요. 동해 쪽으로 오르는 난류가 동한 난류야. 자, 요거는 전부 난류야, 난류. 근데 북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뭐냐면 연해주 해류. 북쪽에서 내려오니까 이거는 한류가 되겠지. 네, 어. 그 다음에 이렇게 북한을 경유하면서 북한 한류가 돼요. 자, 근데 우리나라 동해에서 여기에서 한류와 난류가 만나지. 네, 여기에서 조경수역이 이루어져요. 자, 조경수역은 뭐가 조경수역이냐면
좋은 어장이 돼요. 한류와 난류가 만나 좋은 어장이 만들어지는 어장이 형성되는 거를 우리는 조경수역이라고 불러. 찬물에 사는 물고기, 더운 물에 사는 물고기 다 잡을 수 있잖아. 음, 그래, 찬물에 사는 물고기도 있고 더운 물에 사는 물고기도 있는데 그 두 가지 다 잡을 수 있어. 그리고 자, 여름에는 있지. 난류가 강해. 밑에서 올라가는 데. 그래서 여름에는 조경수역이 북상을 해요. 위로 올라가. 그리고 겨울에는 남쪽으로 내려가야 한류가 강해서 남하한다라고. 알겠지? 네, 자, 그러면 해류 끝난 거예요.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 요것만 알면 돼. 우리나라 주위에 이렇게 해류가 흐르는 것만 알면 끝나는 거지. 됐습니까? 네, 그래. 요 그림으로 외우면 끝나버렸어요. 자, 이번에는 자, 조석을 배울 거야. 자, 조석. 자, 조석과 해류는 커다란 차이가 있어요. 조석은 자, 밀물 썰물이 조석이거든. 자, 네, 그래서 첫 번째 조석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2번씩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해수면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현상이에요. 자, 밀물과 썰물에 의해 해수면이 높아졌다 낮아지는 현상, 이거를 조석이라고 불러. 해류는 바람 때문에 일정한 방향으로 흐른다 그랬지. 네, 이거는 조석은 하루에 2번씩 밀물 썰물 밀물 썰물 요게 일어나면서 바닷물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거든. 자, 그랬을 때 자, 얘네는 무엇 때문에 일어나느냐?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 달의 인력과 태양의 인력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근데 달과 태양의 인력 중에 달의 인력이 훨씬 더 크게 생겨. 그러니까 물이 자, 여기에 바닷물이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 바닷물이 일정하게 이렇게 덮고 있다고 보자. 그런데 달이 여기 있잖아. 그러면 이 바닷물이 달 쪽으로 이렇게 쓸려가. 그리고 뒤쪽도 이렇게 모여요. 이쪽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러니까 바닷물이 달 쪽으로 치우쳐진단 말이야. 이게 원인이야. 조석의 원인. 자, 그러면 우선 조류라고 하는 것이 뭔지 한번 배워볼 거야. 조류. 조류는 밀물, 썰물에 의한 바닷물의 흐름이에요. 자, 요거를 조류라고 부르는 거야. 해류하고 차이점이 있다 그랬어요. 해류는 방향이 안 바뀌어. 지속적인 바람 때문에 생긴 해류는 방향이 안 바뀌는데 조류는 한 번은 들어오고 한 번은 나가고. 그래서 밀물, 썰물에 의한 해수의 흐름을 조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만조라고 하는 게 있어. 만조. 밀물 때 바닷물이 높아져요. 가장 높을 때. 하루 중에 밀물이 쭉 바닷물이 들어와서 가장 높을 때가 있겠지. 네, 이거를 만조라고 부르는 거야. 그 다음에 단조라고 하는 거는 썰물 때 물이 빠져나갔잖아.
네. 그러면 바닷물의 수위가 물의 높이예요. 가장 낮을 때. 이거를 우리는 간조라고 불러. 그 다음에 네 번째 조차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자 만조와 간조시 물의 수위 차이예요. 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여기가 강이고 여기가 바닷물이라고 해보자. 자 밀물 때 바닷물이 막 들어와. 그래서 바닷물이 여기까지 찼다고 해봐. 이게 만조야. 만조 때 요게 이만큼의 물의 높이가 있죠. 네. 이때가 만조라고 불러. 근데 바닷물이 쭉 빠져나갔어. 그랬더니 바닷물의 높이가 이만큼으로 내려갔어. 이게 간조야. 그럴 때 요 차이를 뭐라고 한다? 교차요. 이게 조차가 되는 거예요. 알겠지? 네. 자, 그러면 조차, 조석주기라고 부르는데 두 번째 조석주기. 자, 만조에서 다음 만조 또는 간조에서 다음 간조까지의 시간이야. 이게 얼마냐면 조석주기는 12시간 50분이에요. 12시간 50분 만에 자 만조에서 다음 만조가 오는 거야. 알겠지? 네. 그래. 그랬을 때, 자, 이제, 요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만조와 간조 때 우리가 달의 모양과 만조, 간조를 따져볼 거야. 두 번째, 달의 모양과 살이 조금이라는 게 있어. 자, 살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느 때가 살이냐면, 자, 조차가 가장 크게 날 때. 조차가 가장 클 때, 이게 살이고, 살이 때는 있지, 달의 모양은 삭과 망일 때예요. 자, 그럴 때 삭은 음력으로 1일경이고, 망이 보름달이고 15일경이야. 그 다음에 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조차가 가장 작을 때, 조차가 가장 작을 때는 달의 모양은 상현과 하현이에요. 자, 상현은 음력 7, 8일경 음력으로, 하현은 22에서 23일경이거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면은 우리가 인천에 여기가 수위야, 수위. 그리고 이렇게 있을 때 수위가 이렇게 높았다가 굉장히 낮아졌다가 높았다가 낮아졌다가 높았다가 낮아졌다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됐다가 다시 높아졌다가 그 다음에 다시 낮아졌다가 좀 이런 식으로 변하거든. 네. 자, 이게 뭐냐면 물의 높이가 굉장히 높지.
네. 그리고 물의 높이가 굉장히 낮아졌지. 네. 그 차이가 되게 크잖아. 이거를 살이라고 해. 근데 여기가 음력 1일경, 얘는 7에서 8일경, 그 다음에 여기가 15일경, 여기가 22에서 23일경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상현달, 여기가 상현달이에요. 상현달은 요거는 사귈 때는 달이 안 보이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상현달은 오른쪽 반달, 망은 보름달, 하현달은 왼쪽 절반 이렇게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러니까 하현달일 때는 이렇게 되는 거야. 물이 높아져도 요거밖에 안 높아졌어. 물이 별로 안 높아졌고 낮아져도 얼마 안 낮아져. 그 차이가 되게 작죠. 네. 이런 거를 조금이라고 부른다. 알겠죠? 네. 자, 우리나라 조차를 이용하는 것이 있어요. 자, 조석발전이라는 거 들어봤어? 밀물, 썰물의 차이를 이용해서 발전을 하기도 해. 자, 세 번째, 조석의 이용. 자, 조석의 이용을 한번 보면, 자, 조차가 큰 지역은 서해가 가장 커요. 동해가 가장 작아요. 즉 무슨 얘기냐면 서해는 밀물 때 물이 왕창 들어왔다가 썰물 때 다 빠져나가. 그래서 뻘이 드러나거든. 근데 동해는 들어올 때도 별로 차이도 안 나고 빠져나가도 별 차이가 없어. 자, 이거를 조차가 큰 지역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래서 조석 현상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자, 조석 현상 이용은 자, 거기 봐봐. 갯벌에서 조개를 캐죠? 네. 썰물 때 물이 다 빠져 깬다가 아니라 캔다지.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조석 발전, 조차를 이용한 발전을 해요. 이게 조석 발전이라고 불러. 서해가 가장 유리하겠지.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자, 또 바닷길이 열리기도 하죠. 네. 어,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가 쭉 길이 열려가지고 섬까지 걸어 들어가기도 하잖아. 그 다음에 고기 잡을 때 돌무더기를 그 물속에 막 쌓아놔요. 그러면 물고기들이 돌무더기 속으로 들어갔다가 썰물 때 빠져나가면 이 같이 못 빠져나가고 돌무더기 속에 갇혀 있어. 음, 그렇게 해서도 고기를 잡을 수도 있어. 자, 이런 것들이 거기 나와 있네. 여기까지 질문할 거 있어? 아니에요? 없으면은 오늘은 자, 마지막 단원 열에 대해서 좀 더 배울 거예요. 네. 자, 다음 시간에 아마 끝날 것 같네. 그러면 하연아, 네.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선생님이 이제 진도가 조금 더 빠를 거예요. 네. 그러면 외우고 역시 그때부터는 저 책의 뒤에 시험 대비 문제가 있어. 네. 그거 먼저 다 푸는 거야, 이제. 네. 자, 열 보자. 온도와 입자의 운동이라고 나와 있어.
자, 온도라고 하는 것은 뭐가 온도냐면 차고 더운 정도예요. 차고 더운 정도를 우리가 온도라고 부르는 거야. 따뜻한 정도, 차가운 정도. 자, 이거를 차고 더운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야. 자, 우리가 섭씨 온도를 쓰고 있죠. 네. 섭씨 온도는 어떻게 정했냐면 물이 끓는 점을 100도라고 정하고 물이 어는 점을 0도라고 정한 다음에 그 사이를 100등분해 가지고 온도를 정한 거예요. 자, 요게 온도야. 자, 온도와 입자의 운동. 자, 온도와 입자의 운동.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의 운동은 어떻게 될까? 활발해요. 네, 맞아요. 입자 운동은 활발해진다야. 별거 없지. 뭐 모든 형태에서 다 그래요. 알겠니? 네. 그럼 온도가 낮을수록 입자 운동은 둔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네.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열의 이동을 볼 거야.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지? 네. 열의 이동. 자, 열의 이동은 도대체 열은 그럼 뭐냐? 열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에너지예요, 에너지. 근데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이동하는 에너지. 그래서 이걸 열에너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이동을 해요. 자, 그래서 뜨거운 물체하고 차가운 물체를 접촉시키면 어떻게 될까? 뜨거운 물체는 온도가 점점 낮아지고 차가운 물체는 점점 온도가 올라가잖아. 네. 그래, 그러면 열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한 거야? 뜨거운 물에서 찬물로요. 그래, 뜨거운 물체에서 차가운 물체로 이동한 거지. 이렇게 이거를 열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니? 네. 자, 열의 이동 방법 혹시 알고 있어? 네. 뭐뭐뭐 있어? 전도랑 어, 대류랑 어? 어, 복사. 네. 복사요. 그래. 그 세 가지는 외워야지. 전도라고 하는 것은 자, 물질의 한 끝에서 차례대로 열이 전달되는 현상이에요. 이거를 전도라고 불러. 자, 그랬을 때 이런 거지. 자, 요거를 구리막대. 이게 구리막대라고 해보자. 구리막대. 그 다음에 이 구리막대에 여기에다 촛농 있지, 촛농. 네. 촛농으로 성냥개비를 이렇게 붙여놨다고 해봐. A, B, C. 자, 그래놓고 요 끝을 가열을 할 거야. 그리고 요거는 촛농으로 붙인 막대라고 할까요? 자, 그리고 저 끝을 가열을 해. 그러면 촛농의 결과는 어때? A, B, C 순서대로 떨어지죠? 네. 떨어진다. 이게 무슨 방법이야? 이렇게 전도요. 전달되는 방법을 어? 전도요? 네, 전달되는 현상을 전도라고 한다. 이게 전도야. 한쪽 끝에서 열이
차례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자, 근데 두 번째, 대류는 물질 자체가 열을 가지고 순환을 해요. 자, 물질 자체가 열을 가지고 순환한다. 그래서 우리 이런 거지. 자, 수조를 물을 넣고 요 가운데를 가열을 해. 그리고 요 가열하면서 여기에다가 있지? 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조금 너무 무겁지도 않고 조금 톱밥 같은 거 있지? 가라앉을 수도 있고 뜰 수도 있는 것들. 그러면은 가열하는 곳에서 이렇게 올라와. 물이 뜨거워져서 올라오고 그 다음에 양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다시 순환을 하거든. 이러한 현상으로 물질 자체가 열을 가지고 순환을 하면서 전달해줘요. 그리고 뜨거워진 공기는 이런 거지. 뜨거워진 공기는 어떻게 돼? 위로 상승하. 올라가요? 그렇지. 차가운 공기는 내려가요. 내려갔다. 이런 것이 대류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 자체가 움직이는 거라고. 근데 복사라고 하는 거는 자, 열을 전달해주는 매개체 없이 열이 직접 전달되는 거예요. 자, 지구하고 태양 사이에 물질이 이어져 있나? 아니요. 그래, 안 이어져 있고. 지구와 태양 사이에 물질이 있나? 없어요. 없잖아. 진공이라고. 근데도 태양 에너지가 지구까지 딱 도달하지? 네. 이게 복사야. 알겠어? 네. 자, 열의 전달 방법 세 가지 다 끝냈어요. 됐니? 네. 자, 거기 얘들 쭉 읽어보면 되겠다. 그치? 네. 그 다음에 이쪽 한번 봐봐. 이제 난방기구에 설치하고 단열이라는 거 나왔잖아. 네. 그거 열평형까지 하자. 네. 자, 난방기구 설치. 자, 우리 이거는 에어컨을 어디다 설치해? 위쪽이요. 높은 곳에 설치하죠. 왜냐면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죠. 네. 이게 무슨 현상 때문에? 음, 전, 전도? 아, 이게 왜 전도야? 공기 아, 자체가 순환하는 거. 대류요, 대류. 그렇지, 대류지. 그리고 난방기는 어디다 설치해? 아래요. 그래, 낮은 곳에 설치해요. 자, 낮은 곳에 설치하는 이유가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공기 자체가 순환을 한단 말이야. 알겠지? 네. 이거를 우리는 난방기구 설치하는 거, 그래서 거기 나와 있잖아. 난방기에 의한 공기의 대류. 시간이 지나면서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방 전체가 따뜻해지고, 냉방기는 위에다 달아야지. 그래서 찬 공기가 자꾸 내려오다 보니까 방 전체가 시원해지는 거죠. 단열. 자, 단열이라고 하는 것은 열이 이동하는 것을 차단시키는 거. 이동을 차단시키는
시키는 것을 단열이라고 불러. 자, 우리가 실제로 단열재를 많이 써요. 네. 자, 어디다 쓰냐면, 자, 여름에 에어컨 틀었는데 방 안에 찬 공기가 바깥으로 다 빠져나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단열을 시켜야 돼요. 근데 단열시키는 방법은, 자, 열의 전달 방법을 막아버리는 거지. 네. 그러면, 자, 단열을 하면 온도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죠? 네. 유지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전도, 대류, 복사에 의한 열 전달을 막아주는 게 단열이에요. 이게 바로 단열인 거야. 자, 그러면 단열의 이용. 이용은 어디서 하는지 봐봐. 우리 이중창 있죠? 네. 창문을 하나만 한 게 아니라 이중창이야. 그리고 보온병. 이것도 단열 다 되게 해서 차가운 물 담으면 한동안 차갑고, 그쵸? 네. 아이스박스, 스타이로폼. 자, 이런 것들 다 단열재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방한복 있죠? 네. 이런 것들이 단열재를 이용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보온병에서 이거 잘 봐봐. 자, 이중막에 플라스틱이 있죠? 네. 이중막에 왜 플라스틱으로 하냐면 마개가 금속이면은 열 전달이 잘 돼, 전도가. 그래서 열이 막 빠져나가. 그래서 플라스틱 마개로 하는 이유가 전도에 의한 열이 빠져나가는 걸 막는 거야. 그 다음에 이중벽 사이에 진공 있죠? 네. 진공은 전도와 대류 현상을 막아줘요. 왜 그러냐면, 자, 봐봐. 이게 진공이 아니고 여기에 공기가 있다고 해봐. 여기는 뜨겁고 여기는 차갑다라고 해봐. 그러면 뜨거운 공기가 이 공기를 먼저 가열하지. 네. 그러면 그 다음 공기가 뜨거워지고 이렇게 전달될 수 있지. 이건 전도야. 근데 뜨거운 공기가 차가운 쪽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거야. 이건 대류거든. 알겠지? 네. 요거를 공기가 없이 진공으로 만들면은, 진공으로 하면은 전도하고 대류를 막아줘요. 그 다음에 보온병 내부에 보면은 은도금이 돼 있죠. 네. 은도금은 우리 거울 같은 거 빛이 어떻게 돼버리니? 반사돼버리지. 태양빛도 반사. 반사되고 네. 복사에 의한 열의 손실을 막는 거야. 또 됐습니까? 네. 요게 됐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열 평형으로 들어가자. 자, 열 평형은 별거 아니야. 열 평형. 자, 첫 번째 열 평형은 뭐냐면 온도가 다른 물질을 접촉시켜 놓으면 어떻게 될까? 음, 열이 접촉시켜. 섞여요. 어? 어, 온도가 열이 이동해요. 열이 이동해서 어떻게 돼? 온도가 높은 물질에서 낮은 물질로 어, 낮은 물질로 열이 이동해요. 열이 이동해서 어떻게 되냐고 결국.
온도가 똑같아져요. 그래, 온도가 똑같아져요. 같아지는 현상이야. 이거를 열평형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이 시간에 따라 온도를 한번 봐봐. 자, 어떤 두 물체를 이렇게 온도가 높은 물체 쭉, 온도가 낮은 물체 쭉 온도가 올라가다가 온도가 딱 같아지면서 여기에서 열평형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온도가 높은 물체. 얘는 온도가 낮은 물체. 알겠니? 네. 이게 열평형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열평형에서 온도가 높은 물체는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분자 운동이 입자 운동이 둔해져요. 어떻게 돼? 둔해져요. 둔해진다. 그리고 온도가 낮은 물체는 온도가 높아져서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요. 그렇지. 온도가 낮은 물체는 온도가 높아짐으로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요. 활발해진다. 자, 온도 차이가 클수록 이동하는 열이 어떨까? 많아요. 그렇지. 이동하는 열도 많겠죠. 그치? 네. 맞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열평형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거든. 자, 열평형 이용하는 거 그냥 읽어볼 테니까 한번 봐봐. 시장에 생선 가게 같은 데 보면 생선에 막 얼음 올려져 있지. 네. 그 얼음을 올려놓고 얼음의 온도하고 생선의 온도가 같게 만들어서 생선이 신선하게 유지시켜주는 거잖아. 이것도 열평형을 이용하는 거고. 자, 그리고 온도계로 체온 측정하지. 음. 그래, 우리 온도하고 체온계 온도하고 똑같다라고 보는 거 아니야. 네. 그것도 열평형을 이용하는 거고. 자, 냉장고에 음식을 넣어줘서 차게 보관하는 것들도 봐봐. 그러면 냉장고에 물질을 넣어두면 자, 어떻게 돼? 냉장고 안에 온도하고 똑같아지지? 네. 그것도 열평형을 이용하는 거지. 이런 것들이 다 열평형을 이용하는 거예요. 알겠냐? 네. 요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